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절차.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다녀온 지 하루 만에 이번엔 통상교섭 본부장이 투입됐습니다. 공정한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지난한 협상의 그 과정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요구는 우리 정부가 미국에 투자 약속한 3,500억 달러의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이익도 미국이 90%까지 갖는 일종의 백지수표 방식. 일본처럼 한국도 받아들여라, 안 되면 상호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자칫 투자 대가가 빈손이 될 상황이라 정부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과한 요구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국 진보 성향 싱크탱크의 전문가는 상호 관세가 25%가 돼도 한국의 수출 감소액은 125억 달러 정도로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보다 훨씬 적다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오래 못 버틸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를 압박하는 거거든요. 부단히 협상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요구를 좀 깎든가 우리 요구를 좀 더 주장을 하든가. 신속 합의보다 신중한 협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협상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협의에 걸리는 시간도 고려한 최적의 합의점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통화 스와프는 국가 간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원화를 미국에 맡기고 그에 상응하는 달러를 약속된 환율로 바로 빌려올 수 있는 계약입니다. 지금까지 미국과는 2번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기간과 금액을 정해놨었는데 이번엔 이전과 달리 무제한을 요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막대한 대미 투자 펀드 규모 때문입니다. 관세 협상 과정에서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는 우리 외환 보유고의 약 84%. 한꺼번에 투자하면 환율 급등과 금융시장 영향 등 큰 변동성이 예상되지만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면 외환 보유고 부담 없이 달러를 조달할 수 있습니다. 안전판을 만들겠다는 측면에서 무제한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외환 보유고를 쓰지 않고 그냥 계약상으로만 달러를 차입을 하고 다시 투자해주고 나중에 그 수합을 풀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상설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곳은 EU와 일본 등 5곳으로 기축통화국이거나 핵심 동맹국입니다. 우리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건데 현금성 대미 투자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협상용 카드란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입장이 이해가 되면서도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수긍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무제한보다는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방식이 좀 더 유력해 보입니다. 결국 대미 통상협상의 결과와 맞물려 결론이 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후속 절차를 마무리한 일본은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와 부품 관세가 27.5%에서 15%로 낮춰집니다. 한국산 차 관세는 협상이 마무리 안 돼 아직 25%입니다. 그동안 한국산 차는 미국 시장에서 5% 정도 낮은 가격으로 일본산과 경쟁했는데 이젠 관세를 반영하느라 경쟁력을 잃거나 영업이익 축소를 견뎌야 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율 관세 속에 7월 자동차 대미 수출이 30% 가까이 줄었던 일본 차 업계는 한숨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에서 자동차는 대미 수출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 품목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관세를 낮추느라 미국에 약속한 5,500억 달러 투자를 놓고선 일본 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he president has complete discretion on where these investments go. 돈은 일본이 내는데 주도권은 미국이 갖고 원금 회수 뒤엔 미국이 수익의 90%를 갖는 구조가 불평등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不平等条約みたいなものを一方的になんか押し付けられたような感覚を持っている国民もたくさんいると思います。今回の取り決めをですね、私は守る必要ないと思うんですね。 여기에 일본의 투자 이행이 충분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다시 올릴 수 있다는 규정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네,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 나와 있습니다.
그 산업부 장관이 귀국하자마자 하루가 지나서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갔습니다. 이게 뭔가 협상이 잘 안 되는 그 기류가 느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한미가 이제 통상 합의를 한 게 7월 말이었습니다. 지금 9월 중순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 반 동안 이 합의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미국은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과 합의 서명에 이르다 보니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더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버트 러트닉 이 상무장관의 경우에는 한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합의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라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합의 서명이 늦어질수록 이제 한국 수출 기업들의 이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 주말 산업부 장관이 방문했지만 어쨌든 뚜렷한 성과가 없었던 만큼 실무 이제 협상의 최고 전문가인 이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좀 방미길을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핵심 쟁점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겠어요?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3,500억 달러, 이른바 486조 원이죠. 이걸 전액, 달러, 현금으로 달라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운 특수목적법인에다가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입금해라. 근데 우리 측의 해석은 좀 다릅니다. 기껏해야 직접 투자, 현금 투자는 5% 비중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출과 보증 형태다라는 거고, 두 번째, 투자 선정도 지금 미국이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주장이지만 무슨 얘기냐? 한국은 투자 기업들의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 세 번째가 투자이익 배분에 있어서도 미국은 일본의 사료를 거론하면서 원금 회수 이후에는 미국이 이익의 90%를 가져가겠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세 가지 쟁점이 막판까지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쟁점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커도 너무 큰데 우리 경제가 미국 측의 요구를 들어줄 여력이 됩니까? 사실상 이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수준은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500억 달러, 486조 원 상당이 어느 정도이냐? 우리나라 외환보유가 한 4,100억 달러 남짓입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의 84%를 내놔라. 내년 예산이 한 728조인데 67%를 달라는 얘기이고요. 이걸 3년에 걸쳐서 집행한다 하더라도 매년 국가 예산의 20%를 미국에 넘기는 셈입니다. 정부 재정 운영에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이게 현금, 달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의 파장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달러 수요가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환율, 외환위기가 또 가능성까지 불러올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현재 외환시장에서 현금 조달할 수 있는 달러 가용 자원은 한 300억 달러 정도인 걸 감안하게 되면 지금 미국의 요구는 현실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그럼 미국이 이렇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일본도 서명을 했으니 한국도 따라오라라는 이제 압박 논리가 깔려 있는데요. 일본이 이제 15% 관세 합의에 서명한 만큼 한국도 별도로 강하게 밀어붙여서 더 큰 양보를 얻어내겠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제 통상 협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상징성, 정치적인 상징성과 안보 동맹까지 좀 엮어서 미국은 한국을 최대한 압박하여서 성과를 내겠다라는 의도인데요. 우리로서는 일본과 경제 규모의 차이가 큽니다. 그런 만큼 국익 중심의 협상 원칙을 끝까지 어떻게 준수하느냐가 최대 관건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일본 열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일본도 지금 굴욕적 협상이다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데요. 5,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한 만큼 대가로 상호 관세가 15%로 낮아졌는데 그 해당 조건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불평등합니다. 투자금 회수 전까지는 이익을 절반씩 가져가지만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챙깁니다. 또한 이제 미국이 지정한 투자처에 45일 이내에 송금하지 않게 되면 보복 관세가 부과됩니다. 사실상 이제 일본이 트럼프의 현금 자동 지급기가 됐다라는 이제 볼멘 목소리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세만 15% 낮추는 성과가 있었을 뿐 이에 대한 리스크는 일본 국민이 지게 됐다라는 이제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이게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이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제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무제한 한미 간 통화 스와프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통화 스와프라는 건 일종의 국가 간 마이너스 통장 개념입니다. 원화를 맡기고 무제한 달러를 빌려 쓸 수 있는
달러 마이너스 통장이 생기는 셈인데요. 이번 제안은 이제 미국이 3,500억 달러 이 달러 현금 투자를 요구하자 맞대응 성격이 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막대한 달러 유출로 인한 환율 급등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달러 유동성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면서 원화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이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어떤가요? 미국이 이런 제안을 받을까요? 미국이 이 카드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이 전 세계에서 무제한 달러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국가는 단 5개 국가입니다. 일본, 유럽중앙은행, 영국, 스위스, 캐나다 이들 공통점은 이 기축통화 국가들인데요. 글로벌 외환거래 비중이 높고 안전성이 높은 자산들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원하는 기축통화도 아니고요. 국제적 거래 비중이 워낙 작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허용할 경우 리스크에 비해서 얻는 이익이 적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이 카드를 꺼낸 건 협상 전략의 성격이 짙은 겁니다. 네, 일각에서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서명하느니 차라리 25%의 관세를 내는 게 나을 거다 이런 주장까지 나옵니다. 이런 맞습니다. 주장을 어떻게 보세요? 한국인의 이제 구금 사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중국의 사드 사태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미국에 투자하고 토사구팽 당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재발 방지 약속은커녕 오히려 이민 단속을 강화할 움직임이죠. 설상가상으로 대규모 투자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업계, 정부 일각에서는 차라리 25% 관세를 무는 게 더 낫다라는 강경론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 내 전문가들조차도 트럼프한테 480조 이상을 내느니 한국 정부가 그 돈으로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제 협상 전술을 넘어서 우리 경제 지속 가능성 그리고 환율 안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데 트럼프의 임기가 3년 남짓입니다. 공장은 한 번 지어지게 되면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손익계산서는 검토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 수출 기업한테도 손해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만약 미국 측의 주장을 들어줄 수도 없고. 맞습니다. 어떤 대응을 해야 됩니까? 당장 이제 16일부터 현대의 아반떼 자동차가 일본의 도요타의 코로나보다 이제 미국 시장에서 더 비싸게 팔리는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일본은 내일부터 당장 관세가 15%로 낮아지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25% 관세 역전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라고 하면 국민적 반발, 반미 감정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8월 전체 실적을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대미 수출, 대중국 수출은 줄었지만 전체 수출은 자동차, 반도체를 중심으로 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아세안 수출이 늘면서 전체 수출에 활기를 띠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중장기적으로 G2 의존도를 줄이면서 수출 시장 다변화해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시장은 최대 시장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 자체를 서두르되 졸속 합의를 좀 피하면서도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정교한 전략이 요구되고 기업들도 단순히 어떤 대미 투자에 대한 이제 현재 한 20여 개 공장이 지금 미국에서 지어지고 있는데 적어도 미국에는 범용 제품은 팔되 적어도 이제 하이엔드 제품이라든가 R&D 센터는 미국에 아닌 한국에다 베이스 캠프를 좀 줘서 토사구팽 당할 수 있는 이런 플랜 B를 좀 마련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